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지난 1분기 저점 대비 활발한 거래로 가격 회복 기대감을 키웠던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급매물 소진 후 호가가 높아지자 매수자들이 관망으로 대응하면서 아직까지는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오피스 공실률이 꾸준히 줄어들면서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오피스 시장은 높아진 관심과 희소성으로 투자 가치가 높아지면서 하락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동결 등으로 분양시장 회복 기대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 등 전국 3개 단지 총 1,066가구가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선뜻 대답하기가 참 힘든 질문인데 우리 아이들을 위한 철학책에 사랑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내려져 있다고 합니다. 몹시 아끼고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대상 때문에 큰 기쁨을 느끼게 되고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행복해지도록 노력하게 된다. 어떠신가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글인데 우리 어른들에게도 공감이 좀 가는 글이기도 하지요. 누군가의 행복이 나의 기쁨이 된다면 그게 바로 사랑일 텐데요. 저는 언제 누군가가 행복할 때 이렇게 기뻐하게 되나라는 고민을 해봤더니 여러분 고민 해결을 다 마치신 후에 목소리가 밝아지시면 저도 기분이 참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이번 한 주도 사랑 듬뿍 전해드릴 수 있는 고민 해결 방법 전해드릴 테니까요. 이번 한 주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할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1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미세먼지도 없고 맑은 봄날입니다. 기분 좋은 한 주 시작하실 수 있도록 또 활기찬 월요일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려야겠죠.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부동산 캣의 김남현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캣 김남현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겉옷도 전부 벗고 우리가 반팔로 옷을 갈아입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따뜻해졌는데요. 자산 시장에도 조금씩은 온기가 도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을 우리가 보면 이제 기준금리가 2차례 정도 동결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 기준금리 인상 체제 자체가 완전히 다시 한번 완화로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물가가 조금은 잡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2차례 동결을 했는데요. 그 때문일까요? 이제 주식시장도 좀 온기가 돌고 있죠. 여태까지 계속해서 2,400에서 2,500 사이를 횡보했었던 주식 주가지수도 이제는 2,500대를 조금 넘어서서 상승의 초입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이번 봄 이사철을 맞아서 그래도 지난 겨울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거래량을 기록을 했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많이 하락했었던 서울의 주요 지역들은 적게는 한 10%, 많게는 약 15% 정도까지, 그러니까 하락한 약 30% 금액에 비해서는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 수준까지의 반등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사철이 어느 정도 끝나가는 시기에 우리가 진입을 했는데요. 이제 4월에 거래량이 집계 완료되는 5월 중순 하순에 접어들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지표들을 체크를 해보면서 우리의 정확한 매수 타이밍을 설정하는 것이 이번 봄, 가을 사이에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투자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지만 어쨌든 시장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섹터에 대한 투자 영역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끄지 마시고 작은 투자 금액부터 해서 이제 하나씩 투자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이 이번 장에 훌륭하게 대응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 해결하시기 어려운 고민들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저와 의논하신 후에 현명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적은 돈으로 하는 투자라도 역시 내 돈으로 하는 투자라면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돈이라도 더 든든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뭔가 실행하기 전에 꼭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도움 드릴게요. 자, 오늘 월요일 이 시간 첫 번째 시간은 바로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바로 전화 연결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좀 함께 해결해 볼까요? 네, 제가 인천 서구에 있는 검암역 로얄파크 프리지오 분양을 받아가지고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인천 쪽에 뭐 입주 물량도 많다고 그러고,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아. 향후 좀 끌고 좀 가지고 가도 네. 좀 전망이 괜찮을지 좀 아. 궁금해서 한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처음에 분양 받으실 때는 거주할 목적으로 좀 분양 받으셨던 거예요? 네, 네. 투자 목적보다는 우선은 거주 목적이었지만 그래도 투자 가치를 또 빼놓고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 주신 네. 인천의 검암역 근처의 로얄파크 푸르지오 아파트 이 분양권을 계속 좀 가져가 봐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입주 전에라도 좀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건지 네, 전문가 네. 의견 들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대표님, 방송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민 말씀 잘 들었고요. 몇 네. 가지만 제가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네, 분양을 받으셨다고 하셨나요? 네, 네. 그러시면 이게 현재 1주택으로 요것만 가지고 계신 건가요? 이제 2021년도에요. 예. 미추홀 덜 리브가 미분양이 나가지고 네. 그거 이제 미분양된 걸 하나 산 건 더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입주 예정이겠네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올해 9월 달부터 입주거든요. 아, 올 9월 달부터요? 네, 네. 지금 가지고 계시다고 했었던 방금 그 검암역 로얄파크 푸르지오라고 하셨죠? 네, 네. 네. 요게 지금 2단지, 1단지 두 개가 있거든요. 네, 2단지입니다. 아, 2단지인가요? 네, 네. 이건 언제 입주 예정인가요? 그거는 올 6월부터요. 올 6월부터. 예, 야, 예. 그러면 올해 6월, 9월에 한 3개월 차이로 두 개 다 입주를 하셔야 된다는 얘긴데. 네, 네. 그럼 전세 세입자를 맞추실 계획이신가요? 세입자는 이제 좀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금액이 좀 전세 가격이 좀 떨어져가지고서 그렇죠. 예, 그게 좀 어떻게 좀 고민인데 아니면은 대출을 받아서 예. 좀 이렇게 월세로도 생각을 좀 해보고 있거든요. 일단 지역적인 설명에 앞서서 현재 상황에 따른 설명부터 좀 드리면요. 네. 조금은 리스크가 크실 것 같아요. 아, 만약에 이거 한 채만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저라면 아주 그냥 장기간으로 보고 끌고 가셔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겠지만 네. 지금 상태에서는 두 개 다 만약에 대출받거나 세입자를 맞추셔야만 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네. 저는 좀 걱정은 좀 들어요. 음, 아시다시피 지금 상황 자체가 세입자가 예전처럼 네. 막 줄 서가지고 대기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예. 특히나 지역적으로도 올해 인천이나 경기도권에서 입주가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같이 이제 전세가 좀 약하게 조금 네. 이제 좀 안 좋게 얘기하자면 역전세는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상황이 좀 더 길어질 것 같기는 해요. 수도권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잔금을 못 치르게 되실까 봐 좀 걱정은 들어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현금 보유하고 있는 양이 두 개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그래도 잔금 맞출 수 있다라고 하시면 네. 어찌 됐던지 간에 요 물건은 당장에 싸게 매도하기보다는 그래도 좀 끌고 가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아, 이게 이제 물건 자체가 대단히 뭐 뛰어나다 그런 의미보다는요. 네. 지금 팔기에는 가격적으로 좀 아깝다는 생각은 좀 드는 거죠. 네, 네. 그렇죠.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이건 네. 좀 아주 큰 그림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이쪽 일대가 이제 신도시들이 예정돼 있는 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네. 현재도 검단 신도시뿐만 아니라 그 위로는 김포 한강 신도시도 있고요. 네. 또 최근에 발표된 계양이라던가 또 대장지구 또 그 위쪽 한강 건너서는 창릉지구까지 네. 이쪽 서부권역에는 계속해서 도시에 대한 개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걸 볼 때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도시 개발을 통해서 아파트 형태의 주택은 계속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뭔가 다른 권역에 비해서는 업무 지구가 좀 많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이쪽에 좀 그렇죠. 그런 거는 있죠. 예. 그래도 아무래도 뭐 업무 지구는 있긴 하겠지만 조금 고부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업무가 좀 약하죠. 이쪽 라인이. 네, 네. 근데 이번에 신도시 계획들이라던가 예전부터 진행돼 오던 뭐 국제업무지구 뭐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는 네. 이쪽 서부 권역의 업무 축들이 조금은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 거예요. 예. 이를테면 창릉 옆에 보면 대곡지구라고 있죠. 네. 그 대곡지구도 완전한 허허벌판에다가 지하철, 뭐 경전철, 뭐 이런 노선들을 4-5개를 거기다가 넣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는 원래 국제업무지구로 추진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던 동네고 그렇게 됐을 때는 여기도 하나의 축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네. 예전부터 진행됐었던 영종도, 송도, 청라 같은 데를 국제업무지구 이제부터는 업무 시설이 조금씩은 확충이 될 여지가 좀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 계양, 대장 그리고 마곡지구까지 연결되는 요쪽 벨트 이렇게 해서 업무 벨트가 이런 식의 서부 축이 좀 생길 여지가 좀 있다고 봐요. 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이 아라뱃길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의 값어치는 그래도 지금 현재 아주 많이 하락한 금액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게 그 저 검암역 프리지오 같은 경우에는 예. 좀 한 뭐 어느 정도 좀 뭐 가져가면 좀 그래도 뭐 괜찮을 시기가 좀 될 수 있을지는 좀 그런데 궁금한데요. 저라면요, 시청자님. 네. 그 미추홀에 미분양 나서 분양받으셨다는 그 물건은 정리를 하시고 가져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네. 2개를 다 새를 끼고서 가져가기에는 리스크가 네. 너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장기적인 긍정적인 방향성은 네. 단기 1, 2년, 2, 3년 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최소 10년 안짝은 제가 보고서 이제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그 기간 동안에 금융이나 현금에 대한 뭐 리스크가 좀 발생하면 네. 아무리 10년 뒤에 좋아진다 그래도 버티기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네. 네.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네. 아, 그래서 하나 정도는 좀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음. 세금 이슈는 없나요? 네? 세금 이슈는 없나요? 매도했을 때. 아, 그거는 뭐 그런 거는 뭐 그거는 지금 없을 것 같아요. 거기 네. 어차피 지금 뭐 다들 그 이 가격 자체가 예. 이제 막 뭐 피가 많이 피가 붙었거나 그런 상태가 그렇죠. 아니라서요. 네. 예. 조금 안타깝죠. 세금이 안 나온다는 게. 예, 예. 저는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는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그냥 예, 거주 가능하시다면 네. 거주하면서 끌고 가기에 굉장히 무난한 아파트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두 번째로 거주를 한 채 정리하고 한 채를 거주로 선택하게 됐을 때 네. 현금이 일부라도 남는다면 네. 그 금액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서울 안쪽에다가 투자를 좀 계획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네, 네,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인천에서 한 채 정도는 아직까지는 끌고 갈 만한 가치가 있다 조언 드리면서 만약에 한 채가 정리된다면 그 다음 투자 계획은 서울 쪽으로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1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여기 경기도 광주에 있는 네. 아파트인데요. 네. 예. 어떤 게 좀 궁금하세요? 20년도, 21년도에 그때 약간 고점일 때 네. 자녀들 명의로 이렇게 한 건데 하나는 어. 30평대, 하나는 50평대. 아. 네, 시청자님 지금 TV 시청 중이시잖아요. TV 네. 소리는 완전히 줄여주시고 화면만 보시고 소리는 저희 전화로 좀 이어갈게요. 네. 한 1, 2초 정도의 간격이 생겨서 네, 네, 원활한 네. 대화 위해선 전화로만 좀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말씀 네. 주신 게 경기도 광주시에 2021년도에 가격이 제일 높을 때 자녀 명의로 그러니까 두 채를 매수하신 거죠. 예, 예. 하나는 30평, 하나는 50평 말씀 주셨는데 어떤 아파트인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아, 그게 정확하게 아파트 이름요? 네. 초월 이편한 세상. 네, 초월 2편한 세상 아파트를 30평 네. 하나, 50평 30. 하나 이렇게 지금 보유하고 계시고 그럼 거주는 다 안 하고 계시는 상황이세요? 네, 전세. 아, 두 개 다 전세를 놓고 그럼 투자 목적으로만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을 텐데 네.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대표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 네, 그 자녀분 명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럼 자녀 한 분당 한 채씩 이렇게 하신 건가요? 네네. 그러면 두 분 다 1주택자시겠네요, 지금은. 네네. 2021년도에 매입을 하셨나요? 20년도는 51평 하고 예. 21년도는 33평 이래갖고 했어요. 그러면 둘 다 아마도 지금 가격보다는 굉장히 좀 비싸게 매입하셨을 수 있거든요. 네, 하나가 50평대라고 하셨죠. 네. 50평대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50평대는 네. 지금 그렇게 일단 매매가 안 이루어지는 거 그런지 그렇게 내려가진 않았고, 네. 음, 아니, 매입하신 금액이요. 매입 시점요? 매입한 가격. 5억대요, 5억. 5억대 매입을 하셨어요? 네, 지금 최고가로는 7억까지도 찍었다가 네. 아마도 주변 분위기로 봐서는 매입하신 금액 정도 수준에 내놔야 네. 거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무래도 평수가 좀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매매에 대한 빈도가 잦게 자주 거래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아무래도 대형 평수들은. 그러면 시청자님 고민은 매도할까 말까가 고민이신 거예요? 예, 예. 근데 네. 51평 그게 지금 KB시세가가 떨어진 게 6억 2천이던데요. 뭐가 6억 2천이라고요? KB시세 일반가. 시세라고 하는 게 그 공시가 나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KB시세 있잖아요. 아, KB 시세로. 예, 예, 예. KB 시세는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감정 평가라든가 세금에 대한 기준으로 활용을 하는 거지. 네, 지금 중요한 거는 다른 아파트들의 가격이 언제 얼마 정도의 시점으로 다시 돌아왔는지를 가지고 이제 네. 역으로 비교를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아파트들이 2020년 가격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KB 시세가 높다 그래가지고 내 아파트는 그 가격에 거래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동네의 수준을 보면 그 동네에 이제 많은 평수들을 보면 이제 예를 들어 30평대다. 네. 그러면 최근에 거래된 금액대는 3억 초중반대에 거래가 됐어요. 네, 그럼 이게 언제 정도 수준의 금액이냐면 2020년도 한 초중순 정도 수준의 금액이에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오기 직전의 가격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얘긴데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아마도 지금 매도하게 되면 두 채 다 양도 차익으로 돈을 벌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시청자님 생각도 아마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이런 가격에 대한 내용들은. 오래 끌고 갔을 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질문하시는 거죠. 네, 예.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매도해봤자 별로 돈 남을 것도 없고 네, 어차피 취등록세니 이것저것 들어간 비용 감안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난단 말이죠. 예,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끌고 가는 선택이 더 나을 수밖에 없어요. 아주 장기로 봤을 때는 어찌 됐던지 간에 서울 출퇴근 가능한 권역에는 들어와는 있어요. 예, 경기도 광주가. 예, 근데 그런 상태에서 경기도 광주가 조금은 다른 용인시나 아니면 하남시나 이런 데보다는 조금은 이제 떨어지는 이유가 대규모의 개발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이제 공법적인 규제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상수도 보호구역, 군사 보호구역 굉장히 많은 규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대규모 업무 시설이 확충된다거나 아니면 하나의 엄청나게 큰 신도시 계획이 짜여진다거나 이런 걸 기대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경강선 이제 여주에서 저쪽 판교까지 이어지는 지하철 노선이 개통을 하다 보니까 그 역의 반경으로는 조금씩 도시개발 사업 같은 형태로 신규 아파트들이 쭉 들어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인구 구조가 좀 늘어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서울 출퇴근 할 수 있는 아파트 중에서는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찾을 수밖에는 없는 그런 지역으로 앞으로도 계속 흘러갈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가격 수준에서는 너무 가격이 좀 저렴하다고 보여지고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수준에서는 끌고 가볼 수밖에는 없는데 문제는 시청자님께서도 만약에 전세를 맞추고 이 전세가 지금 가격이 많이 빠져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러면 빨리 매도 쪽으로 계획을 짜보셔야 돼요.
만약- 전세 세입자가 예. 전세금을 얼마 정도 다시 내달라 그러거든요. 지금 얼마에 맞춰져 있죠, 전세가? 지금 3억 8천에 전세 세입자가 있는데 네네. 지금 뭐 보니까 2억 5천도 있고 막 요즘 떨어져가 그렇더라고요. 지금 3억 8천 말씀하신 게 30평대인가요, 50평대인가요? 그게 30평대. 30평대. 네. 30평대 3억 3억 8천이면 굉장히 비싼 금액에 맞추신 거예요. 예? 예? 3억 8천에 전세 맞추신 거면요. 예. 이거 굉장히 비싸게 전세를 맞추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예.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22년 최근에 전세가 보니까 한 네. 2억 중반대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전세가. 예, 예, 예. 그러면 그거 나중 가가지고 이 세입자 나갔을 때 예. 만약에 2억 5천이라도 금방 나가준다면 내가 뭐 한 1억 3천 돌려주면 그만인데 예. 다음 세입자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안 들어오면 그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내줄 돈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시라면 예. 지금은 매도랑 전세를 새로 맞추는 걸 동시에 처리를 해보셔야 돼요. 매도하든지 전세를 네. 새로 놓든지. 부족하면 무조건 정리하셔야 돼요. 예, 예. 근데 이거를 예. 만약에 보유하고 끌고 간다면 예. 어느 정도 시점 되면 회복되는 시점을 알고 싶거든요. 시점은 지금보다는 분위기가 더 오랫동안 안 좋아진 이후에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린 몇 년 기조가 정도 뭐냐면 걸릴까요? 대략 몇 년 정도 걸릴까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시청자님. 오래 걸릴 건데 오래 걸리는 기간을 버틸 자금이 있으면 끌고 가시되 네. 자금이 부족해서 세입자를 통해서 뭐 흔들린다. 네. 그래서 뭐 세입자 내줄 돈이 없고 다음 세입자 못 구한다. 그러면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빨리 매도하나요?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예, 예.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평대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아까 얼마라 그랬죠? 내가 저희 매입할 때 5억대 매입했는데 지금 얼마라 그랬죠? 제가 이제 유추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네. 거래도 없고 뭐 매물도 올라가 있는 것도 별로 없고 하니까 예, 지금 50평대, 51평, 53평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예, 최근 최고 거래된 게 2021년도 가을에 7억 거래가 됐어요. 예, 예. 근데 지금 다른 평수들이 2020년도 가격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네. 그럼 2020년도 가격은 4억 중반에서 5억 사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50평대도 그때 4억에서 5억 중반에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돌아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한 5억 정도까지는. 왜냐면 네. 매수인들이 그 가격 아니면 안 살 가능성이 커요. 그래요? 예.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네. 아까 뭐 30평대와 똑같이 예.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보유해서 끌고 가려면 현금 여력이 어느 정도 있으면 보유를 하시는데 네. 그게 없으시면 정리를 빨리 하셔야 돼요. 빨리. 그래요. 그리고 네. 저기 뭐야 뭐 하기야 30평대는 이거는 분위기가 똑같겠죠 뭐 이렇게. 그럼요. 분위기는 다 똑같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예. 건 똑같잖아,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좀 거기에서 걱정되는 거는 몇 년 다- 걸릴까, 네. 대략 몇 년 정도 걸릴까 그걸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꽤 오래 네. 걸릴 텐데 그 기간 동안에 네. 세입자 돈 빼주고 뭐 이렇게 현금 부족해 버릴까 봐. 네, 그러면 그게 가장 큰 리스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시청자님이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 빨리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개 네. 다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좀 정리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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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 여력에 따라 좀 선택이 달라지겠지만 우리 시청자분 상황에서는 좀 빠르게 매도 계획 세워보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으로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희는 제가 이제 분양이 당첨된 아파트가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어머니가 이제 답신이 쪽에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애가 이제 중학교를 이제 입학을 하겠는데 그 근처로 네. 전세를 하나 들어가려 그러거든요. 네. 좀 멀어서. 네, 네. 둘 다. 그래가지고 전세 들어가면 자본이 있어야 되니까 둘 중에 어떤 걸 파야 될지 그게 좀 고민이 돼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게 어머님과 함께 좀 거주를 하고 계시는 동일 세대이신 거예요?
이제 어머니랑 함께 거주를 앞으로. 네네 할 겁니다. 아, 네. 그러면 지금 어머님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아파트는 어디일까요? 네, 저 답신역에 있는 3위 아파트. 답심리역의 3희 아파트. 네네. 이거를 어머님께서 보유하고 계시고 우리 네네. 분양권은 어디에 좀 보유하고 계세요? 저 강동구 강일동 네. 그 힐스테이트 요번에 이제 아. 입주를 하거든요. 요번 달 9월 달에. 네. 근데 이제 내년 1월 달에는 이제 팔 수가 있게끔 법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팔아야 될지 이걸 팔아야 될지. 알겠습니다. 입주를 네. 앞두고 있는 강일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분양권 네. 하나와 어머님이 네네. 거주하고 계신 답심리동 3위 아파트 어떤 걸 네. 좀 매도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그럼 네네네. 새롭게 좀 학군 근처로 이사 가셔야 하는 지역은 어딜까요? 네, 강동구. 아, 강동구 쪽으로 다시 집을 네. 좀 매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신 거예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좀 하나하나 풀어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대표님 네. 도움 받아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개가 명의가 다르시다고요? 네네. 그러면 두 개 다 뭐 매도하게 됐을 때 지금 뭐 분양권이야 당장은 안 되겠지만 네. 저쪽 아까 답심리 거는 매도했을 때 세금 문제는 크게 없으시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답심리 거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상황을 좀 들어봤는데 네네.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아마도 여기도 재건축을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지금 재건축 지금 이제 들어가고 네. 있습니다. 내년 그렇죠. 지금 한 3년 뒤에는 그 예. 재건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단계가 어느 정도 단계인지 혹시 아시나요?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단계죠. 네네네. 그래서 제가 매도를 이걸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게 재건축이라는 사업이 네. 생각보다 간단치가 않거든요. 네네. 거기다가 여기는 아마 주상복합 형태로 지어졌을 거예요. 네네. 밑에 상가랑 같이 들어가 있을 거고 네. 재건축하게 되더라도 여기도 주상복합 형태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네네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 용적률 빼보면요. 아마도 여기도 200%대 중반에서 많으면 300%까지도 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현재 용적률이. 아, 용적률이요? 예. 지금 정비회사 쪽에서는 예. 800까지 좀 해보겠다고. 아니 그거 말고 현재의 용적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네네. 지금 몇 평짜리 가지고 계시죠? 24평짜리. 24평짜리. 네네. 이거 혹시 대지 지분 몇 평 있는지 알고 계세요? 대지가 6.5. 6.5요? 6.5? 6.5평. 네. 그러면 이거 나눠 보면요. 네. 제 말씀이 맞는 거예요. 현재도 한 거의 300% 가까이까지 지어져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 지어졌었던 주상복합 형태들이 거의 네. 대부분 다 용적률이 굉장히 높게 지어졌었거든요. 오,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재건축을 진행을 했을 때 네. 획기적으로 사업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기존의 용적률 대비해서는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의 특징이 어찌 됐던지 간에 뭐 역세권 재개발을 통해서라던가 아니면 뭔가 이제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 쪽으로 통해 가지고 400%건 500%건 많으면 뭐 600%, 800%까지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바로 역세권이면 종상향도 이제 기부 체납 좀 하면서 네, 될 네, 수가 네.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무지하게 오래 걸립니다. 네네. 재건축이 생각보다 간단하게 흘러가는 사업이 아니에요. 상가 조합원도 있죠. 주택 조합원도 있죠. 거기다가 이 조합원들끼리 또 필지도 여기저기 떨어져 있어요.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게 된다 안 된다, 돈이 안 된다, 뭐 돈이 된다 이게 아니라 네. 생각보다 오래 걸리실 거다. 만약에 이제 한 3년밖에 안 걸린다 그러면 어떻게? 그럴 리는 없어요. 만약에 3년. 제가 장담코 말씀드리건데 이제 추진인데 3년 안에 뭐 2주라도 한다. 절대로 그렇게 될 리 없습니다. 그거는 시기상 불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예. 3년 안에 된다 그러면은 네. 어떤 걸 팔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3년 안에. 시청자님 보세요. 상황 자체가 네. 중학생 자녀 있으시다 그러셨죠. 네네. 또 이제 어머님이랑 합가하셔가지고 같이 모시고 거주하신다고 하셨죠. 네네. 근데 그런 상태에서 강일동 거 정리하고 이거에 한 채에서 거주하시면서 끌고 가실 생각이신가요? 우선 네. 둘 중에 이제 좀 네. 좀 좋은 거는 예. 좋은 거를 냅두고 네. 가망성 있는 걸 냅두고 네. 그러려 그러는데 이제 음. 답신역 거는 답신역 바로 옆에 있고 네네. 그 또 강일 시스테이트는 좀 역세권이 조금 아니라서 네,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네. 여기가 재건축된다고 해가지고 옆에 있는 답심리 레미안 위브처럼 단지형 아파트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일부
이제 주상복합 형태로 해서 한 동짜리로 여러 동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가격적인 상승 효과도 네. 일반 단지형 아파트보다는 좀 못 미칠 거예요. 아, 물론 그래요? 서울이라는 장점, 답심역 바로 앞에 있다는 장점이 당연히 네. 있죠. 네, 근데 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 동네 자체가 네. 하나씩 정비가 되면서 살기 좋아지는 과정에 있지, 네. 여기가 신도시처럼 자녀 키우면서 살기에 굉장히 환경이 좋게 형성된 데는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되더라도 저는 만약에 뭐 짧은 뭐 3년, 5년 안짝에 뭐 2주까지 간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저는 차라리 강일동 거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좀 돈 뭐 가격이 오른 쪽으로는 어떤 게 더 오른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시청자님은 그냥 이거를 긁고 가시고 싶어서 계속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거요? 지금 저거 3희 아파트죠? 3희 아파트 그냥 가지고 가고 싶어서 계속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네. 저 보세요. 지금 후에- 최근에 후에- 네. 네. 후에 이제 최고가 어떤 게 거래된 금액대가 한 6억 가까이까지 거래가 됐거든요. 네네네. 근데 여기가 지분이 한 6평 반, 7평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가격적으로 대지 지분당 가격도 거의 평당 1억씩 지금 가버린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그런 정도 가격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냐? 다른 지역들 재건축 아파트 지분가로 봤을 때는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까지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시청자님 이거 분담금 나와요. 지금 분담금 상황이 나와. 어떠냐면요. 네네. 여러 재건축 재개발 구역들에서 조합원 분담금이 작게는 몇 천에서 많게는 막 2, 3억까지도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 가가지고는 저는 차라리 이거 어느 정도 지분가 좀 비싸게 받아서 정리하고 네. 강일동 거를 분양받으셨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당장 못 팔아요, 시청자님은. 저 내년 1월 달에 팔 수 있어요. 아, 내년 1월부터 팔 수 있어요. 네, 3년 후 되면 저는 거주하실 거면 그냥 입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일 쪽으로. 그래요. 입주하신 다음에 네. 시청자님 서울에 투자하는 게 아쉬워서 그러시잖아요. 매도한 금액으로 서울에 투자를 하면 돼요. 어려울 거 네, 없잖아요. 네. 그러면 해결될 문제 아닌가요? 거주는 환경 좋은 데서 하면서 투자는 네. 서울의 좋은 중심부에서 하면 저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답신 쪽이 더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생각하고 좀 반대로 제가 말씀드렸나요? 아니요. 참고만 하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어머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아파트에 대해서 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크셨던 것 같아요. 전문가의 의견이니까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사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8902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이에요. 방배 5구역 입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는데 그럼 조합원 상황이셨던 것 같아요. 이 입주권 계속 가져가 봐도 괜찮은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하는지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방배 5구역이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이죠. 상당히 큰 구역입니다. 이제 이수역에서 저쪽 내방역 넘어가는 고개에 못 미치는 우측을 보면 그쪽 일대에 이제 철거가 다 끝나고 하나씩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구역인데 여기가 완료되면 약 한 3천여 세대 규모로 굉장히 큰 구역이고요. 또 앞으로 일반 분양을 해야 될 세대 수만 하더라도 제 기억으로는 약 1,200여 세대 정도. 그러니까 조합원 물량에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일반 분양분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업성적으로는 훌륭한 구역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조금은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시기적으로 굉장히 딜레이 된 게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이게 원래 제 기억으로 계획상으로는 약 한 2020년도 그 안짝에 이주 다 끝내고 철거해서 한 20년, 21년쯤에 분양을 할 계획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 안에 있는 뭐 오염토라던가 아니면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라던가 이런 점들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시장 경기가 완전히 박살이 났고 또 그 와중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해버렸죠. 뭐 PF 대출금리 인상이라던가 아니면 공사 원자재값 급등이라던가 이런 점들 때문에 최근에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장들에서 추가 분담금 때문에 조합원들과 시공사들 간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일반 분양가 수준으로 봤을 때는 뭐 한 평당 5천대에서 물론 더 추가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6천 가까이까지. 그러면 30평대로 봤을 때는 33평짜리가 분양가로 보면 거의 뭐 17억대, 18억대 정도까지 분양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인데 이 일대에 있는 지금 30평대 금액대가 약 한 20억대 정도, 20억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지금 가격이 좀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장기간 동안에 투자하는, 장기간 동안에 내가 이제 지어지지 않은 아파트에 대한 투자하는 금액으로 먹을 수 있는 차액이 약간 작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약간 1, 2억 정도 금액이라고 보면 뭐 한 10%도 못 미치는 정도의 차익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양 입지라던가 여러 가지 단지 규모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감안하고서 분양이 쉽게 되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더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조금 조합원 입장에서는 수익이 좀 적어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 그리고 또 이 일대를 보면 여기뿐만이 아니죠. 방배동 일대에 현재 분양 예정인 지역들이 6구역이라던가 5구역, 3익 아파트, 13구역 이 모든 지역들이 이제 올 말에서 내년 사이까지는 분양 스케줄이 다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많은 구역들이 경쟁적으로 분양을 때렸을 때 과거처럼 분양이 줄을 서가지고 청약 경쟁률이 몇백 대 1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잘 처리만 된다면 굳이 정리를 빨리 할 필요는 절대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 계속해서 뭐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가 늘어나고 그걸 버티기가 힘들고 또 예상되는 분담금이 늘어나고 이게 너무 두렵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한 번쯤은 가격을 좀 알아보셔라. 제가 알기로는 이쪽 일대도 현재 지분가로 봤을 때는 한 1억 초반대 정도는 현재 부르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 수준에서 매매를 하려고 그랬을 때 이게 금액대가 너무 크단 말이죠. 뭐 10억대를 한참 넘어가는 매물 금액대가 나오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거래는 쉽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단독주택이나 좀 지분이 큰 조합원이시라면 내놓으신다 하더라도 이게 투자 금액이 너무 커서 좀 부담스러워서 전개가 안 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끌고 가시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작은 지분인데 나중에 분담금이 너무 많아질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매도를 계획한다. 그랬을 때는 합리적인 금액선에서 매도를 할 수 있게 지금 한번 분양 전에 그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어려운 결정이 되겠지만 시장 분위기를 먼저 좀 파악해 보시고 또 어려움 생기시면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자세한 상담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1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자,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부동산 고민들 좀 만나봤는데요. 아직도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아지지만 않은 게 좀 느껴지는 게 매도를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참 많았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시기에 대한 좀 고민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방송 마지막 시간은 이 부동산 위클리 이슈 시간으로 한 주간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좀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예, 제가 앞서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어쨌든 지금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인상하던 추세에서 두 차례 정도 동결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반적인 물가가 어느 정도는 과거보다 안정은 조금은 돼가는 것 같고 또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기 침체가 너무 큰 폭으로 되는 게 시중에 너무 많이 느껴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좀 어려운 결단을 내렸는데 어려운 결단인 이유는 당연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지금까지 특히나 주요국들이 인상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상당히 어렵게 우리나라는 3.5%포인트 정도로 동결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금리 갭이 많이 벌어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또다시 이 경기 침체와는 무관하게 계속 금리 인상을 선택을 해야겠지만 지금 금리 동결한 것을 시장에서는 상당히 큰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발빠르게 대처하는 가장 빠른 시장이 주식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급빠르게 반응을 하면서 이제 예적금 시장에서 주식시장, 이제 조금은 위험자산 쪽으로 그 자금들이 기울고 있다. 그래서 금리 정점론의 위험자산행으로 한 달간 예적금에 10조 원가량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돈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갔을까? 이 돈의 출처를 보니까 은행권 이탈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들어갔더라. 투자 예탁금이 1월 대비해서 10조 원이 늘었다. 빠져나간 게 그대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2,400, 2,500 사이에서 계속 횡보하던 코스피 지수가 어느 순간 2,500대를 약간 뚫어가면서 이제 상승 쪽으로 여태까지는 보합에서 바닥을 다졌다면 조금은 상승하는
기류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돈 벌었다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채권 상품 같은 쪽으로도 자금들이 많이 기울고 있는데 그 기우는 자금들이 전부 다 이제 투자 수익을 쫓아가지고 기울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이 반등해버린 부동산도 예외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사철에 힘입어서 1월 달부터 3월 달 사이에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이 부동산 시장에도 있었고 특히나 아파트 시장 위주로 해서는 송파라던가 강동, 노원처럼 굉장히 빠르게 많이 빠진 지역들 위주로 해서 거래가 몰리고 또 그로 인해서 가격이 한 10에서 15% 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하지만 지금 이런 모습들이 장기간 추세적인 반등으로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겠냐에 대해서는 여러 영역에 대한 전문가들이 굉장히 좀 보수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역시도 현재 이제 이사철 특수가 어느 정도 끝나가는 모습이 보인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왔었죠. 그래서 이런 점들 참고하셔서 아무리 내 집 마련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신중하게 시장을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부동산 뉴스로 들어와서요. 이제 5월 들어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입주 물량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 특이한 점은 서울에서 5월 달에 입주 물량은 제로에 가깝다. 그러니까 입주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입주 물량들이 어디에 많이 몰려 있느냐 봤을 때 경기도에서 20개 단지가 15,0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고 또 이 중에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지역들이 서울에서 거리상으로 굉장히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들에서 입주가 들어간다는 점. 특히나 양주같이 현재에도 입주 물량이 많이 누적이 되면서 전세가 많이 떨어져서 이제 새롭게 전세를 맞추기도 어렵고 이제 심한 경우는 역전세는 아니다라고 불리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지역에 또다시 한번 입주 물량이 펼쳐지게 되면 이 전세 시장이 버틸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점이겠죠. 다행스럽게도 이제 규제에 대한 방향성은 계속해서 전매 제한 규제는 완화해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서울의 중심부들은 아직까지도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거래량에 대한 큰 증가는 감지가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논의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까지는 되지 않았거든요. 분양받은 물건들은 거주 의무가 있는데 주택법 개정안이 26일 이제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에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규제 완화라는 카드를 꺼낼 것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뉴스가 작년부터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수도권에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또 중소건설사에서 최근에는 이제 꽤나 큰 중견건설사까지도 파산하는 그런 모습이 좀 펼쳐지고 있죠. 가장 큰 이유는 미분양입니다. 미분양. 그래서 제가 이 규제 그리고 정책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이 정책적인 규제 완화와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부양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 같은 개인들에게 투자해서 돈 벌라고 계속 규제 완화를 해주는 것이 아니다. 이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 자체가 금융을 통한 건설, 이 건설을 통한 분양, 이 분양을 통한 이제 자산 가격 상승 이런 시스템이 이 사회를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는 건데 지금 이 고리가 하나가 끊어져 버리게 되면 이 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이 참여자들이 완전히 파산하는 형태로 가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중소시공사가 지방에서 시행한 물량들을 지방에 있는 이군, 이금융권이라던가 혹은 상호금융이라던가 이런 금융을 통해서 시행을 했다면 이 미분양 물량들의 리스크가 그런 상호금융이라던가 혹은 이금융권에 있는 금융계까지 번지게 될 것이고 그거는 그 개인들이 그 자금들을 전부 다 이런 은행들, 작은 은행들에 넣어놨었다면 이 개인들 역시도 파산을 면치 못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리스크가 하나씩 커졌을 때는 이게 시스템적으로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언제나 나서서 이 시스템 위기를 막기 위해 부양책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굉장히 유의 있게 보고 있는 것들이 이런 미분양에 대한 대책들. 이 미분양에 대한 대책들이 과거 한 10여 년 전에 어떻게 흘러나왔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미분양뿐만이 아니라 미분양이 된 이후에 공사가 완료가 되어서 악성 미분양, 준공 후까지 미분양이 계속해서 이어졌었던 적이 있습니다.
2012년도, 13년도 그때쯤이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분양했었던 뭐 세곡지구, 내곡지구 아니면 서울에 있는 재개발 지역들 또 뭐 청라 같은 신도시들 이런 지역들이 이 미분양과 준공후 미분양이라는 아주 악성 리스크에 아주 힘들어했었어요. 그랬더니 정부에서 나서서 어떤 대책들을 많이 써줬었냐면 일단은 세금이죠, 세금. 세금을 지금처럼 뭐 중과를 하니 안 하니 문제가 아니라 면제까지도 해줍니다. 취등록세 면제, 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미분양 주택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입한 사람에 한해서는 양도세를 주택수와 관계없이 안 받겠다고 도장까지 찍어줬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정도 수준까지도 이 시장이 안 좋아진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3기 신도시에 대한 분양 물량들이 현재 대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가장 빠른 계양 신도시 같은 3기 신도시는 이미 사전 청약도 약 한 4개 단지 정도가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분양가를 한번 보니까요. 그 분양가가 30평대 기준에서 5억에 호가를 해요. 5억. 그러면 옆에 있는 계양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얼마 가느냐? 4억대 가거든요. 4억 초반대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1억이라는 오히려 분양가가 더 비싼 상황을 수분양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분양 신청을 할까? 만약에 이 분양 물량들이 미분양이 난다면 이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를 정부가 책임을 져줄까 안 져줄까? 제가 봤을 때는 100% 또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양책들 쓸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것들이 뭐냐면 이제부터는 규제책 때문에 투자 못할 일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려온 겁니다. 다만 지금 상황이 워낙에 암울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바닥이 아닐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상당히 많은 분들께 들어가 있는데 저는 어찌됐든지 간에 가격이 반등은 상당히 긴 기간을 거치고서 할 수 있다라고 보는 주의입니다. 하지만 매수를 하고자 했을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한 20 정도 되는 선에서 우리가 산다. 그러면 떨어질 때의 20선에서 사느냐 혹은 올라갈 때의 20선 정도에서 잡느냐. 저는 항상 이 떨어질 때 수준에서 잡는 것이 훨씬 더 매수인에게 유리하다. 왜냐하면 떨어지고 있을 때는 매수인들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매수인들이 가격 조정에 대한 여지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곧 내가 부르는 게 값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가격 기준점을 잡아야 됩니다. 저는 그 기준점을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는 약 한 2018년도 정도 가격이면 그래도 더 빠져도 별 손해볼 일은 없을 거다. 왜냐하면 그 이하까지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요.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금융 리스크, 시스템 위기까지 번져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정도 금액 수준에서 합리적인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또 매도하시려는 분들 오늘 상담하시면서 이제 전세가 빠져서 고민이신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장기화될 안 좋아질 장에 대해서 내 리스크를 좀 더 파악하고 대비를 좀 더 철저히 손해를 지금 일부 보더라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이런 아파트 시장과는 별개로 또 움직이는 여러 가지 토지 시장들 또 일부 재건축 재개발 시장들 또 재개발 중에서도 최근에 추가된 모아주택 신통기획과 같은 조합사업 시장들 이런 시장들은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이 안 좋은 장에서도 굉장히 훌륭하게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매도 매수 거기다가 앞으로 올 기회에 투자하는 방향까지도 제가 세미나에서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과 만나 뵙고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미리 전화 예약 꼭 해주시고 내일 있는 세미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이 깊어질 때는 나 혼자 그 답을 찾는 것보다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한 판단이겠죠.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내일 바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어떤 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안내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예, 매도에 대한 분들, 매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일단은 매도 자체가 현재 힘든 상황인 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매도 금액대를 얼마 정도 설정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고요. 또 매수, 내 집 마련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올 청약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청약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서울 내에서 재개발 예정지에 대한 투자를 하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서울 외부 아파트 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만나 뵙고 있으니까요. 미리 예약만 꼭 해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즐거운 월요일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